주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저번에 가장 극고점인 3만원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도망갔더니 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주식입니다. 차트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쵸? 그래 놓고 갭을 띄워서 올라간 그림이니까 이렇게 갔죠. 그랬다가 이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요약하면 이건데, 지금 이 주식이 지금 투자 주의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18일에 이제 해제되는 요건이 추가 상승이 없어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쵸? 내일 되면 아마도 반등을 할 확률이 높은데,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100%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전형적으로 개미들이 사기 정말 싫어하는 주식이 됐습니다. 그쵸? 계속 흘러내리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죠.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쵸? 최하 빠지면 18,000원까지 이래 빠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 기준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도세가 강했던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 매물대 많은 이 위치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떤 밑작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요, 자, 3주 동안 흘러내렸어요. 그쵸? 2주간 올랐고, 여기서 3주간은 또 빠진 겁니다. 보이시죠? 3주간 빠졌을 때 상당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어떠냐면, 한 달은 상승하고 정확하게 두 달은 상승하다가 꼬꾸라진 거죠. 그쵸? 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분봉으로 보면, 자, 요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빠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파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주식이죠. 자, 얘를 이제 60분봉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파동이 이랬구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서 사신 분들은 고통받아서 거의 다 손절을 쳤을 겁니다. 그쵸? 반대로 좀 꼬꾸라지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올 확률이 높고, 자, 요런 데서 사신 분들도 빠져나올 확률은 있고, 이러면서 점점 아래로 갈수록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치고 달리면 되니까. 그쵸? 참 주식을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느껴지지만, 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아래로 패대기 쳤어요. 그쵸? 그래서 세력이 3배점에서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많이 매도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그쵸? 오히려 이걸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유가 지금 60분봉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매수세가 많았고, 여기서는 지금 전형적으로 물량을 잠궈 가지고 아래로 점점점 빠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못 버티면서 파니까 조금씩 빠지는구나로 보입니다. 그쵸? 그런 흐름이 느껴지시죠? 자, 2시간 단위로 보세요. 2시간 단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2시간. 그쵸?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뺐어요. 그쵸? 엄청 힘들었겠죠, 오늘? 딱히 올라간 것도 없겠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보면 음봉이 더 많죠. 60분상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상승할 때 올라가면은 손해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쵸? 내려가는 차트와 올라가는 차트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어디서 사도 여러분이 물려 있어도 수익이 납니다. 그쵸?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죠? 어디서 사도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상승할 때 잡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우상향인데 우하향할 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그쵸? 계속 이를 빠지니까 어디서 사도 손해고 어디서 물을 타도 끝도 없이 지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냉정히 말해서 이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매수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자꾸 살려 하지 마세요. 일단 올라갈 때의 특징이 뭐죠? 호가창을 딱 보면은 자 나오죠? 착착착착착착 나오고 여기 착착착착착착 나오죠. 그럼 여기 매수 잔량 나오고 여기에는 매도 잔량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언제 많이 사냐면 매도 잔량이 많을 때. 그쵸? 왜? 매도 잔량이 많을 때 어떻게 되죠? 막 호가창이 움직이면서 팔을 떨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캔들도 막 올라가죠. 그쵸? 상승하게 되죠. 여기에서 매도 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올라가죠. 매수 잔량이 여기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올라가는 폭이 더 크죠. 그쵸? 근데 이걸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순간에 올라가는 흐름이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올라갈 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 잔량이 많다는 얘기가 뭡니까? 높은 가격에 팔려는 누군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높은 가격에 판다는 얘기가 뭐죠? 주가를 끌어올려서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누군가한테 팔아 넘긴다는 거죠. 그쵸? 그럼 팔아 넘겼을 때 누군가가 여기서 사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팔고 떠났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팔고 떠난 애를 세력이라고 할게요. 그럼 세력의 목적이 뭘까요? 매도 잔량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점에 누군가에게 팔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런 물량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는 오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올라가다가 추락을 할까? 잘 생각해 보면 호가창에 답이 나왔었던 게 매도 잔량이 엄청 많으면서 주가가 상승하죠. 그쵸?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 매도 잔량에서 막 팔리는 것들을 비싼 가격에 막 판다는 것,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가 판 거를 비싼 가격에 사줄 때 자리바꿈이 나는데 여기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단결된 응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비싼 가격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고 새로 사준 사람들은 이 주가가 그냥 오르기 때문에 산 거죠. 그쵸? 그런데 누군가가 팔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단결된 응집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가창에서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호가창의 방향 때문에 갑자기 올라갈 때 주식을 산다? 제일 위험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누군가가 이거를 의도치 않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올라갈 때 돼가지고 우리가 사고 나면은 결국 거기가 고점이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서 사준 사람들이 있고 더 이 사람들이 사준 거를 또 이렇게 역으로 이 세력들이 비싼 가격에 더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이런 개미들이 또 여기에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가 되게 과학적이라 항상 생각하는 게 1분봉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상승을 만들고 꼬꾸라트리잖아요. 상승을 만들고 꼬꾸라트리고 상승을 만들고 꼬꾸라트리고 상승을 만들고 꼬꾸라트리고 자 틱으로 보세요. 틱이 호가창의 집합이거든요. 얘를 보면은 120틱이에요. 120틱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60틱으로 봐볼까요?
60 호가창의 모음이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르르 떨릴 때 이럴 때에서 사잖아요. 호가창이 멋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결국 누군가가 비싸게 사게끔 유도한 다음에 자기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니까 결국 비싸게 사준 사람들은 자기 걸 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너도 나도 파니까 빠지는 거죠. 그쵸? 결국 주가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싸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도지형, 십자형 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여기에 모든 게 나와있죠. 매수세가 세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매도세가 세면 여기 있을 것이고 얘네 둘의 힘의 균형이 맞으면은 바로 이렇게 플러스 십자형 도지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적으로 생각할 때 일봉상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 빠졌을 때 거래량이 줄면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쵸?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왜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자율주행이다. 자,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재무구조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기술 개발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어떤 실적이 있고 앞으로 어떤 매출이 있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열심히 볼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거의 봐도 아,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략 알 겁니다. 그쵸? 뭐 물론 아닐 경우도 있겠죠. 아닐 경우는 이런 핑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년 적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해서 그 주가가 여기에 반영돼서 엄청 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뭐 차트가 이래서 극저점을 만들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적자 전환했다. 자, 요런 얘기가 차트를 통해서 거의 다 반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혼탁해질 필요가 있나요? 차트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계좌의 누수를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잔소리가 심했는데 자, 스마트 레이더가 어떻게 반등할지 몰라요. 여기서 더 빠질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그거는 올려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매수할 거고 어디서 매도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수를 잘못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매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연구해 보세요. 그럼 매도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밤.